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현재 기초편에서는 1, 2편을 했을 거예요. 1, 2편 한번 꼭 보시고, 1, 2편을 꼭 보시고, 제가 지금, 오래전에 좀 이 정리해 놓은 것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4편, 5편까지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5편은 그 예문을 상세하게 내놓은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서울 사무실이 없어서 이제 그건 나중에 하고, 현재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제가 조금 깊이 해놓은 것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오래전에 지금 해놓은 거예요. 오래전에. 그래서 한번 제가 12운성을 반복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운성에 이제 그 1, 2편을 이제 찾는 방법은 이제 R이라 보고 생부터 한번 생은 이제 이게 우리가 12지진살에 이게 짓살로도 보죠. 이렇게 12지진살에 짓살로도 보고, 근데 내용은 좀 달라요. 근데 그 흐름이 이제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을 한번 이제 보면은 이 생 그러는데 보통 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기초 1, 2편을 이제 보셨다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이라는 것은 이제 기초편에서 기초에서 1, 2편에서 말씀해다시피 다시 한번 반복드리는데, 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번영하고 융성하고 성공 하고요, 부귀, 또 개척이 있고요, 창조와 발전을 가지고 있고 민첩하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생지죠. 그래 아니면은 또 여기가 이렇게 무투가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앉은 자리가 깔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지금 여기도 지금 관이잖아요. 관이 생지를 깔고 있잖아요. 그죠? 생일 깔고 있고 내가 또 생을 깔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생지를 깔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아까 내가 말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관이면 관, 나면 나. 그래갖고 뭐 창조와 발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취력, 또 확장력,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도 잘하고 차츰 스텝 바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의욕적이며 창의적이며 의욕적이며 진취적이며 개척 정신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거는 12지진사래요. 12지진사. 조그만 게 쓴 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연월일시 있으면은 예를 들어 아시죠? 좌표론. 연월일시 있으면, 연에 있으면 손조, 월에 있으면 부모 형제, 일에 있으면 배우자, 시지에 있으면 자녀. 혜택 사이도 좋더라. 사이도 좋더라. 혜택도 있고 사이도 좋더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관하고 동주에 있다. 관하고 동주하고 있으면 아까 같이 좋은 거잖아요. 이제 아까 말했던 처두에 말씀하는 계략적인 거를 성정을 말씀드렸잖아. 장생에 란 무엇인가. 그거를 무슨 게 예를 들어서 관이면은 명예, 있죠. 자식, 또 남편도 좋고요. 관이 동주하고 있으면, 관이 이 생지를 깔고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같이 계수일간에 이게 무토가 이렇게 인을 깔고 있으면 이렇게 관이잖아요. 관,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깔고 있으면 관은 뭐예요? 이제 명예도 되고 자식도 되고
남편도 훌륭해지고, 그러죠? 예, 그렇게 돼서 그러지고, 인성을 또 이제 동주에 있으면은 문장 그런 것도 상당히 잘하고, 학문적 재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상을 갖고 있으면은 의식주도 혜택도 있고요. 식상을 가지고 있으면 의식도 있고, 문화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 제복, 부귀 약속,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끌고 있다든지, 무토일간이 이렇게 깔고 있으면 그런다 이 말이죠. 이렇게 깔고 있으면 예를 든다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이제 뭐 이렇게 깔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음일간을 말하는 거예요. 음일간이 있고 양일간이 있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초해서 뭐 이제 뭐 도가 텄으니까 음일간을 얘기하는 거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음일간은 인성이나 비겁이 없어도 인성 비겁이 없어도 뭐라고는 정신적인 면에서는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양가는 기와 세를 얻은 것이고, 그죠? 그래서 청성적으로 이제 이거는 인덕도 있고, 이렇게 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음일간은 인성이나 비겁이 없어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생이잖아. 정신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성이나 비겁이 없어도 이 생을 깔고 있으면 어떻게 해? 정신적 면에서 발전이 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정신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은. 그 양가는 또 기와 세를 또 이제 얻으니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알고 계시면 되죠. 생지라는 것이 이게 참 좋죠. 그래서 생지. 정신력이 살아있다. 정신력이 살아있다. 신약하더라도 정신력은 내가 참 살아있네. 우리가 이제 이 정신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정신력이 예를 들어서 썩어 빠지면 안 되잖아. 정신력이 살아있어야 육체와 정신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생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욕이 있잖아요. 욕. 생욕대로 볼 때 욕. 이렇게 쓰죠? 예. 생욕. 이게 목욕, 욕.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뭐라고, 연살이라고 더지, 연살. 그죠, 연살이라고 안 나요? 연살이라도 오고, 또 뭐라고 나오면 도화라고 더지요. 도화살, 도화, 12진사로는 도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지살, 폐욕살, 그 다음에 연살, 그렇게도 하죠. 그죠? 육살. 12운성에서는 생육. 이게 막 밝은 태양이 막 지금 여명을 비춰갖고 올라오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육살을 한번 보자. 12진살에는 도화다. 도화살. 도화살 깼네. 멋졌다. 그러죠? 도화. 이게 도자가, 이게 뭐 복숭아 도자가,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도자가. 도화. 이거 글씨도 안 써져요. 글씨가. 그게 그 글씨인데.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꼬다자. 그죠? 도화. 욕. 목욕. 그러니까, 이게 욕이라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시체내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란을 일으킨다. 이제 이렇게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1, 2편에서도 이제 했지만은 생란 같은 거. 생란 게 또 이런 욕은 또 이 재산을 좀 탕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막 털어낸다니까 좀 실패라고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쳐낸다. 그래서 이제 털어버린다. 새롭게 그러니까 좀 산만해질 수가 있고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유흥, 낭비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때는 이제 좀 서두르면 서두르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이 자수성가도 또 되고요, 욕을 깔고 있으면, 초혼도 실패도 할 수 있고, 재혼할 수도 있고, 욕을 깔고 있으면. 특히 이제 일지가 그러겠죠. 근데 일지는 나니까.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직장은 또 못하고,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교육성 직업으로 가야 된다. 또 이게 끝번에 나가는 직장은 좀 문제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려면 서두르지 말고 매사 차분히 하는 것이 좋다고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집중을 받는 거예요. 연살이 이제 집중받는 거잖아. 그 영어로 스폰라이트라고나. 그래서 이제 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연살에 시선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 있고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화살이 에너지가 모여 있는 거야.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어쩐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의 본분을 이제 반각해서 몰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듣고, 궤도 이탈, 또 좀 의도도 이제 확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성에 빨리 눈에 띈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결혼도 빨리 하고, 육사를 가지고 있는,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겠더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재를 이제 깔고 있다. 제가 연살이다. 그러면 이제 가산이 좀 탕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낭비, 그 다음에 주색잡기가 빠지기 쉽겠다. 이렇게. 근데 관성을 먹었어요. 남자는 자식이잖아. 여자는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또 남편이 부친이 많고, 주색에 좀 빠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궤도 이탈할 수 좀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처녀가 이제 예를 들어서 관성이 육지에 있으면, 이제, 본인이나 남편이 조금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겠지. 이제. 그래서 육지가 있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다 이거를, 제가 막 다이렉트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꼭 이렇게만 하지 말고 사주 전체 상황을 봐서 또 잘 짜져 있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사주 전체를 다 보고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식상관이 이제 많다든지 갖고 이런 육살이 이제 있다든지 조우라든 것도 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이걸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지. 무조건 이것만 있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육친적으로 또 본다면은 비겁이 있으면 이제 형제가 이제 의정을 즐기며 이제 주색에 빠진다든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육친적으로 예를 든다면 비겁과 마찬가지고 뭐냐면 또 뭐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식상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또 자식이 뜬다. 관성이 있으면 또 육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면 돼요. 이제 욕살에 대해서 아까 성정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다 식상이면 여자는 자식이니까 자식이 이제 주색으로 좀 다단 탕진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본인도 좀 호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욕을 깔고 있다면 이렇게도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세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욕년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집중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이 육지에 앉아 있다든지 그러면 정신적인 측면이라든지 미적, 표현력이 뛰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육지가 오면 이렇게 해서 육친적으로나 그 응용을 잘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궤도 이탈이라든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또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시쳐버리고 바꾸는다. 이제 경향이 있겠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성적으로 있는 것이 육지에 있는 것은 저 좋은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월에 있으면은 육지가 연월에 있으면은 뭐 연상의 여자라든지 뭐 그런 게 그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가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할 수가 있겠다. 여자가 관성이 사주에 있으면은 연하의 남자가 또 뭐 이렇게 또 응용할 수도 있겠다. 관을 깔고 있으면 육지가 연월에 있으면 연상의 여자, 그다음에 뭐 여자가 관성이 사주에 있으면은 연하의 남자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육지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 있어요? 이제 생육지, 이제 대륙, 관대가 이렇게 쓰죠? 관대.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대. 생육대록 그러죠? 생육대록. 그렇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생육대록. 대록. 관대. 이제 관대. 관대를, 이제, 관대. 관대. 이렇게 씁니다. 관대, 그래서 이제 생육대록. 이거는 또 뭐라고, 12지살에는 월설이라고 그러지, 월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제 의건을 뭐, 띠대 할 때 이제 이렇게, 기초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 시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자새끼인가 호랑이 새끼인가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드러나면서 뭐 띠를 이제 옆에다 좀 두른다든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관을 갖추고, 그죠. 생각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성정을 보면은 이제 부귀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성공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진사회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신분, 옷을 입는다,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장이 좀 강할 수도 있고요, 자신만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요,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육친이 대지에 있으면은, 관대에 있으면은 간섭받는 거를 좀 싫어하고, 고집이 세진다. 그 뭐 주관적인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존식, 그 다음에 간섭을 안 하고 인정해주면 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영리하고 이른애도 밝고, 이렇게 해서 건드리지 말고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관대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든지, 이제 그 육친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명문가 출신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유산받고, 그 다음에 천재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더라. 월지에 쓰면 이제 자기 주관, 고집이 이제 있어서 성공도 하고요. 일지에 쓰면 자비심이 많고, 덕이 많고, 부부가 좀 이제 일지는 이제 조금, 좀 부부 관계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지에 있으면 또 자녀가 발달이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월일시를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궁의 좌표론에 의해서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월일시가 대가 있으면, 관대가 있으면, 그러면 재성이 관대를 가지고 있다면 가산이 증진되고요, 또 대업도 성취되고요, 식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녀의식이 풍족하고, 편관이 있으면 남자는 이제 조금 관직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대요. 관직도 좋다. 여자는 이제 부부 관계가 좀 조심을 해. 상관. 남자는 이제 상관이 이제 관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좀 직업 문제가 좀 이제 직장 문제가 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여자는 이제 뭐랄까 부부 문제가 있겠죠, 이제. 근데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뭐 관운이 좋다든지, 편인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기에 뛰어나고, 그렇게 여자는 또 자녀 근심이 이렇게 육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 이것도 상당히 뿌리가 있으니까, 편인이 강하다 그러면 기에 뛰어나다, 사기가 잘 당한다, 그 다음에 여자는 자녀, 그래서 육친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월일시를 또 잘 보고, 그 다음에 또 각 육친별로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대를 아까 성정을 잘 부귀성공 명진사에 신분옷을 입고 자기 주장에 가가고 자신만의 독자성이고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그냥 강하니까 간섭받는 걸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고집이 좀 세진다든지 자존심 있다든지 이제 간섭하고 인정을 안 해주면 자기가 스스로 잘하고 영리하고 이룬애도 받고 그래서 좋다 이렇게 관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거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생육대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록이지 록 생육대록 그리고 걸록이라고 그죠? 걸록 그죠? 걸록 생육대록 여기는 뭐라고 하는 거야? 망신자 이렇게 쓸게요. 망신 그죠? 걸록 생육대록 록 그죠? 이거는 이제 록은 이제 우리가 록이 또 들어오면 어찌냐 내가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후기하고 성공하고 관리로 출세할 수도 있고 호화 생활도 할 수 있고 자아 발전과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자아 발전과 완성 관의 혜택도 있고 중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면 발전이 성공한다. 공사가 분명하고 명예, 체면이 상하 질서 책임을 중히 여긴다. 자아 발전의 완성 단계 만사형통. 근데 이제 단점은 설치면 안 되고, 그죠? 예. 자립심, 독립심이라든지, 예. 그 대신에 좀 인덕이 없는 것이 조금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럭도 이렇게 성정을 보면, 이렇게 걸럭도 아주 이제 뿌리가 탄탄하는 거잖아. 그죠? 생육대록, 부귀, 성공, 관리로 출세하고 호화 생활도 하고, 때가 이것이 이제 잘 짜져 있으면은, 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다, 이 말이죠. 자립심도 있고요. 독립심도 있고.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비견, 아니, 비견이라네. 걸록격. 그래도 열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연운의시 어디에 있든지, 예,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대업도 성취하고, 장남 및 위치를 계승하게 된다. 이렇게 장남, 위치를 걸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운의시 어디 있든지 간에 자주성가하고 그 다음에 대업을 성취하고 장남 및 위치를 개성하게 된다. 그 다음에 형제간의 우애도 있고요. 식신이 록지에 있으면 저 먹을 복을 타고났다. 형제간의 우애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 록을 깔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육신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좋아요. 좋지 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록이 없으면은 배우자가 이제 록을 갖는 띠를 만나면 좋지. 이게 뭐냐면 내가 록이 없어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록인데 이것이 이제 없고 약하면은 배우자가 쥐띠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다 이 말은. 갑이 눈매 병무다 정교 경사 임의 계자 록이죠. 록자가 그래서 쥐띠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록이 좀 약하면 록이 약하다는 거는 신약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록지가 있으면은 관이 또 있는 것처럼 보라겠어요. 록이 이게 록이 있으면은 걸록격들은 그래서 관이 있는 것처럼 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격국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비겁이 많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잖아. 군비쟁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주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하고 그래서 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해서 듣고 내 말이 좀 빠르거든요. 시간 내에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생육대록 왕. 제왕이죠. 제왕자가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그죠? 생육대록 왕. 그죠? 왕. 여기는 이제 12주대살로 장성으로 이렇게 쓰죠. 장성으로 쓴다.
제왕, 생육대록 왕. 그래서 이제 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명진사에 한다. 그 다음에 자손이 번영되고 부귀가 성공한다. 이것도 이제 사주를 전체를 잘 보고 해야 돼요.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자존심이 이제 좀 신약사주 같은 경우는 자존심도 주의하고, 전치적이며 적극적이며 밀어붙이는, 그 다음에 육친들은 호방하다. 그 육친을 깔고 있는 사람도 호방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솔선수범하고 정신력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도움을 안 받으려 한다. 그 다음에 어쨌든 지 안 받으라는 게 지 멋대로 하는 경우고 자기 주장이 가고 유하독존이더라. 이렇게 이제 제왕, 왕을 깔고 있는 사람. 그 연지가 있으면은 선주가 부귀 공명하고 월지가 있으면은 뭡니까? 수왕, 두령 노릇을 또 잘한다. 타인을 무시하는 고집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렇게 두령 노릇. 일지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향사례가 또 많다. 왕을 일지에 깔고 있으면 이 시지에 있으면 자식도 그냥 말년이 편안히 지내더라. 이렇게 이제 왕이 이렇게 생육대록 왕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궁별로 좌표별로 이렇게 또 얘기했고요. 육친별로 또 하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궁도 다 괜찮지, 그지? 일지에 쓰면 타향사례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연월일시 연예 뭐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육친으로 그대로 놓고 보면 또 육친은 이제 비겁은 좀 너무 왕언이니까 비겁이 왕을지를 깔고 있다 그러면은 좀 재혼성 있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또 그런 것이 좀 있겠지. 왕언이니까 그러지. 비겁을 깔고 있으면 관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생살직권을 가지고 있고 식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경제력이 왕성하다. 활용성 직업 성공도 올 수 있고요. 상관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또 여자는 또 남편이 또 왕이니까 상관이 왕이면 또 남편을 또 치잖아. 그러니까 또 남과 자신을 좀 해치는 경향이니까 상관성이 또 발동이 왕하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다 공부하셨으니까 이렇게 육친도 이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죠? 쉽고. 그다음에 세운에서 오면은 이거는 이제 또 왕이 이제 오면은 그래도 좀 고집이 좀 세니까 좀 꺾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자리 벌려는 경향도 있고요. 그때 인덕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상속도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스스로 이제 해결하는 거를 가져야 된다. 독립정신, 독립. 그래서 이제 세운에서도 오면은 이렇게도 우리가 왕,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왕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왕해지는 것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육친을 좀 응용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왕지에 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배우자를 이제 억누르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배려를 남편한테 하나가 해야 좋겠다. 그때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장성살을 가지고 있으면 뭐 칼을 찬격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부부관계는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가 쇠주, 쇠. 이렇게 쓰죠? 쇠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 반환살이죠. 반환살. 반자가 이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반자가 갑자기 생각에. 하여튼, 그래서 이 반환살에 이게, 말의 안장을 찾다 해가지고, 이 반환살,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 갑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쇠란 말이야, 쇠는 이제, 글자 그대로 심신쇠약, 단명한다든지, 간에가 쇠락한다든지, 정신적인 면에서는 강력한 힘을 좀 길러라. 모험, 내실은 좋으나 보수적이나 편협해지면 자신감이 또 적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이제 쇠지가 있으면 천천적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또 그러고요. 애늙은이 정신적으로 좀 완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수적이고 소극적이고 식신이 쇠지면 자식이 애어른이라 식신이 쇠지했다면 자식이 또 애어른 같은 거 한 가지 꾸준히 일만 하면 성공을 한다. 양간은 최라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양간은 근데 음간이 좀 그러지 양간은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쇠는 쇠는 생육대로 왕에서 지금 좀 쇠퇴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이 반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좋은 거예요. 이게 쇠.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약한 것은 아니다. 그 지혜롭고 생각 자체가 이제 좀 노인같이 이렇게, 그렇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조용하게, 처신은 현모양처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수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을성이 많고요. 정신적인 약하지도 않아요, 정신도. 그리고 웬만하면 싸움을 하려도 않고, 그 다음에, 경험이 이제 수혜랑 맹거를 다 겪어가지고 수혜로 왔잖아?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싸우려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욕심도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애늙은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쇠는 글자대로 좀 쇠약한 정신적인 면에서 강력한 힘을 좀 길러라 말이죠. 좀 정신적으로 좀 약한 그런 것이 또 있는데 그래도 뭐 괜찮다. 환한살이잖아요. 환한살. 그렇게도 우리가 성적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좀 약하는 그런 것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길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쇠는 크게 뭐 그리고 이제 해당 육친이 좀 쇠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해당 육친이 좀 쇠약하다. 육친이 그리고 이제 세운에서는 이제 뭐 은택이 은택이라고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가, 이때는 이제 보증도 쓰지 말고요, 앞장서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육친도 쇠로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나는 보는데, 그래도 육친적으로나, 육친 관계에서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죠. 생육되게 왕세, 병이죠. 병은 뭡니까? 병은 이제 역마라, 역마. 그죠? 역마, 병. 생육대로 왕세, 병이면 어떻게, 병이 이제 병을 깔고 있으면은 좀 건강 문제가 제일 문제가 돼요. 건강. 병을 깔고 있으면 내가 또 일지에 병을 깔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육친도 좀 쇠약해지고 그런다. 근데 병을 깔고 있으면은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마음이 병도 있고요. 걱정, 불안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 정신적인 측면이 좀 외롭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궁에서도 우리가 이 궁에서도 연월일시도 뭐 연애했으면 선대 공공이 초년에 좀 그랬더라. 그 다음에 월지에 또 있으면 청년기 운에 조금 쇠퇴, 질병을 낳는다든지. 그 다음에 일지에 있으면은 이제 다정다감, 부중 약거리기 떠나지 않는다. 부중 떠나지 않는다. 시지에 있으면 또 자녀이 그냥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궁은 병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궁 좌표대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때는 이제 부모 형제 떨어져 살아야 좀 더 좋고요. 적덕도 쌓는 사업이나 그런 거, 면 직업이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지가 병이면 정신 상태, 신경 쇠약, 그러겠죠.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이 이게 있으면 사주에 일생의 화두가 된다. 그랬죠. 결점.
그러니까 관이라면 이제 고민거리가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관이 고민거리란 말이에요. 화두가 된다. 고질적 습관. 관이면 병이면 일생의 화두가 되고 고질적인 습관이 되며 관이 병이라면 남편. 바꿀 수 없는 단점, 습관. 그래서 하여튼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생의 화두, 뭐 단점, 습관 그렇게도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병을 깔고 있으면요 화두가 된다 이 말이지. 뭐가 대원에서 이제 병사모가 오면은 꼭 공부 같은 거 하면 그런 것도 좋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화계 같은 거는 재발, 다시 발병하는 거, 다시 한번 또 재발하는 거 이제 그죠? 제 정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식이 예를 들어 신이 관성이 병지에 있으면 단점만 보지 말고 말 못할 거리, 고민거리 이런 거 있으면은 희망을 또 심어주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병사, 묘절, 태양 이거 사지 이거든.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고 사지요 사. 사는 이제 육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육해, 사지는 이제 사지를 갈고 있다면 이거는 단명, 무자, 허무, 해당된 육천이 또 인연이 박하고요. 일찍 사별하거나 뭐 어떻게 돼요? 신병이 있겠다. 점에 작동 정지, 일생할 기회가 없다. 변화하기가 힘들고 육신들은 기대하지 마라. 조심을 해야 한다. 괜찮을 경우는 두 번째 얻는 것은 괜찮다는 게 이 육친적인 관계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은 이제 좀 사지가 있으면은 이렇게도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사주를 보고 해석을 해야겠다. 그죠? 예. 단명무자 허무 해당 육친년 박하고 일찍 사별하거나 신병이 있다. 신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병, 신병 이 있겠다. 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비겁이 있으면 형제가 사별하고 관성이 있으면 명예로 인한 오욕도 일어날 수 있고요. 재성이 있으면 재산 수산되고 처자근심이 있겠다. 식신이 있으면 의식주 생활을 고생을 하겠다. 상관이 있으면 양친 일찍 사별, 일등의식으로 성격도 삐뚤어지고 자녀가 일찍 사망하겠다. 이렇게 육친 그대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참고서 해야지 전체적인 사주를 이것만 내가 얘기한다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사주를 꼭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걸 꼭 참고, 그래야 무조건 이것만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술, 종교, 철학, 연구 부분, 장사 같은 운동은 안 좋겠지. 그 다음에 관이 사지에 있어 사별 갈아치우면 괜찮다. 그러나 제 생각은 잘했으면 괜찮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지를 가지고 있는 육친적인 관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주가 잘 짜져 있고 육친이 정기신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하여튼 묘가 있다. 묘를 갖고 있다. 이거는 이거는 화계죠. 화계란 말. 화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고정된 것이라든 보관 정신 정지 상태란 말. 답답하고 묶여 있다. 안 보인다. 가정이 안정이 안 되고 정신적인 상태 침착한 거 특징이다. 침착한 게 특징이다만 일을 벌리면 또 안 되고요. 함부로 움직이면 오히려 갇히는 상태가 된다. 단절된 것으로 보라. 단절된 것으로 해당된 육체는 인연이 박하고 일찍 묘에 들어가는 형국 아니면 생활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일찍 죽는다.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것도 잘 보고 해야지 아무 깨우면 안 돼. 또 해당된 육체는 인연이 박하고 일찍 묘에 들어가는 형국이 아니면 생활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일찍 죽는다. 그냥 감옥, 병원 갈 수도 있겠다. 감옥, 병원 하던 일이나 접어라. 정리해서 보관하고요. 정신적인 것은 안정은 된다. 그래서 하던 일은 좀 접는 게 좋겠죠. 이제 묘 하던 일은 좀 접는 게 뭐든지 육신적으로 그때 재성이 묘직이 예를 든다면 또 그러겠죠. 이제 식신이 이제 예를 든다든지 뭐 경제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또 40대 이상이면 병사를 연애에 이제 했으면 몸이 또 망가진다든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나
몸뚱아리는 또 망가진다는 게 연월에 40대가 연에 이렇게 있으면은 몸으로 때우든지 돈으로 때우든지 간에 그랬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 삼재가 이제 병사묘잖아요. 삼재. 그렇죠? 반역, 육화. 그러죠? 병사묘. 육화. 병사모가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병사묘. 임일관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삼재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된 육신이 박하고 일찍 묘에 들어가는 형국이라. 그러면 생국 아니면 생활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일찍 죽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몇 분이냐? 40분. 자, 그래서 이렇게 묘가 있으면은 또 월지 일지에 또 이제 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략 함부로 돈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허영사치도 멀고요. 물욕도 강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못 쓰고 정직과 신용은 그래도 있어요. 묘를 이 월지와 일지의 묘가 있으면 월지와 일지의 묘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정직도 신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위해서는 또 못 쓰고 그다음에 금고를 또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또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꼭 갚아서 뒤를 대비하고요. 그 대신 이제 의지하려는 경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저축 미래의 돈을 지키고 처가 며느리가 묘지면 좋다. 이게 묘지가 이게 하여튼 간에 이런 사람들은 절약 정신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남자가 처가 묘지면 재성이 묘지면 어떻게 된다고? 딴 주머니 찬다든지 이제 또 그렇게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이 고지는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히 이거 끝이 많이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묘지는 이 정도로 하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 이게 그 다음에 절이란 말이에요. 이게는 뭐야? 겁잖아요. 겁 끊어졌어. 이제 완전히 끊어졌어. 이제.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대교체 시기예요. 이게 절처봉생이라 해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교체식이란 말이에요. 일부에 자기에게 쉽게 동요되고 있잖아요. 인정에 끌려 실리적인 면이 항시 속아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금전적 손실이라든지 매사에 신중하고 사기, 파란이 많고 무자, 박덕, 영구와 사색, 단절과 이별이라고 있고요. 시작과 끝, 신앙과 기도, 세대교체, 시작과 끝이다. 뭐 시작과 끝, 절처봉생, 그 다음에 백지 상태 되고요.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고요. 끝과 시작이 함께 있는 때라 말, 혼백이 분리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태고 육친과 완전 단절된 게 혼백이 분리된 상태 끊어졌다. 그래서 생년에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부모 인연 없고 타양살이 생활에 있으면 오래 있으면 또 사이로부터 고립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궁으로 일에 있으면 주관이 없어 나무 꾀에 넘어가고 생란소등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주관이 없으면 그다음에 생시에 있으면 자식과 또 연분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바로 이제 시에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궁으로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또 있고 육신적으로도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절로 되면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자 의료기 교인연의 정관이 절제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다 돼가서 마음이 지금 몇 시야? 그래서 50이 넘어서 대록이 있으면 말년에 새로운 것을 이제 하겠구나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절지에 앉아 있으면 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비겁이 절지면 예를 들어서 며느리나 시아버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비겁이 절지에 있으면은 그래서 육친 절지에 있는 육친은 뭐 약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있으면 또 제가 뭐 재물이 시든지 날아간다든지 그렇게 해석하면
별 볼 일 없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 시간이 몇 분까지 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지. 태지는 뭡니까? 이게 지금 잿쌀이잖아요. 잿쌀이라고도 하고 이 수옥쌀이라고도 해요. 수옥쌀이라고도 또 하거든. 수옥쌀, 잿쌀, 수옥쌀 이렇게 이제 갖췄다. 태지, 그죠? 태. 생육대간 왕세 병사 묘절 태. 이게 태지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절에 끊어져 가지고 이제 잉태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중도, 좌절, 실패라든지 비밀, 구설, 부부 사이 이별수가 있고요. 변화, 진행형, 무형에서 유형으로 지금 조용하게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러죠. 애착과 소중함, 보호와 의타심, 그 다음에 구상과 판심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고요. 활동력이 약하고 있고요. 유교와 처세가 부족하고요. 정면 대립을 피하는 게 좋고요. 분수에 맞는 생활해야 좋고, 한 직장을 오래 못하고 이동, 비밀도 못 참고 구설수에 오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태지를 이렇게 해볼까요? 해당된 육친 관계에 이제 또 임신 관계를 또 볼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연지에 쓰면 부모가 이제 변동기에 출생해서 이제 파란이 많고요. 월지에 쓰면 공덕이 무로 들어가고 직업 변동이 많다더라. 일지에 쓰면 어려서 이제 사경에 헤매고 직업 변동이 많고 끈기가 없다더라. 여자는 고부갈등이. 시지에 쓰면 자녀가 전업을 가업 전업을 또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